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안과의 신현진입니다.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눈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알레르기 결막염 때문에 안과를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우리 아이 눈여겨보기에서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알레르기 결막염도 없는 건가요? 우리 아이 눈이 빨갛고 가려운데 우리 아이 과연 유치원에 보내도 되는 건가요? 학교에 보낼 수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사실 알레르기 결막염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의해서 걸리지가 않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외부 물질에 대해서 눈이 과민하게 반응을 나타나는 증상으로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옮기는 것이 아닌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따라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수건을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른 질문은 다른 알레르기가 없는데 눈에만 알레르기 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아이가 눈을 가렵다고 해서 비빈다고 진료실을 찾는 부모님들에게 아이가 알레르기성 결막염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요,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 아이는 음식 알러지나 아토피, 천식이 없는데도 이렇게 눈에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눈을 감고 살지 않는 이상 우리의 눈은 늘 바깥에 오염된 공기, 꽃가루, 먼지 등과 끊임없이 접촉하게 되죠. 또한 아이들은 씻지 않고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이렇게 비비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가 있는 경우 체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먼지나 꽃가루 같은 외부 물질에 더 많이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알레르기 결막염이 생기는 경향은 물론 있습니다. 흰자가 부었다고 이렇게 응급실에 막 오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4월이나 10월 같은 알레르기철에 야외 활동을 하거나 또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비빈 후에 사진처럼 흰자위가 퉁퉁 부어서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방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기에 물린 후 가려운 부위를 막 긁으면 어떻게 되나요? 퉁퉁 부어오르죠.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눈을 가렵다고 눈을 마구 비비면은 눈에 생긴 얇은 막으로 된 결막이 이렇게 쉽게 부풀어 올라서 풍선처럼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결막 부종 자체가 눈이나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놀라거나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민 반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비지 말고 냉찜질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지켜보면은 많은 경우에서 가라앉을 수가 있고요. 많이 심한 경우에는 가까운 안과에 방문해 항히스타민 제제에 안약을 넣어주면은 가려움도 좋아지고 증상도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이 걸리면은 눈이 나빠질까요? 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결막염이 심해지면은 가까이 있는 각막까지 염증이 침범해 각막염이 될 수는 있는데 이 각막염이 또 심해져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검은 자 각막에 이렇게 혼탁이 있는 바이러스성 결막염과 달리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보통 아이가 눈을 심하게 비비지 않는 이상은 결막의 염증에 국한이 되고요. 각막까지 염증이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절성,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과 달리 봄철 각결막염이나 아토피가 있는 성인에서 오는 아토피성 각결막염 등에서는 실제 각막에 손상이 생기는 일들이 비교적 흔하고요. 또 시력이 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눈이 가렵고 하시는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안과에 방문하여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낫지 않는 병인가요? 해마다 반복되고 해마다 찾아오고 그리고 또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수시로 있고, 사실 알레르기 결막염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체질의 사람이 걸리기 때문에 잘 낫지 않고 근본적으로 완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은 맞습니다. 또한 공기가 안 좋은 곳에 있거나 환경적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있는 그런 곳에 있으면은 해마다 또 반복하고 오래 가기도 하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거는 커가면서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이 몸에서 줄어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증상도 좀 덜해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레르기 결막염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보통 엄마들이 물어보시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아이가 크면서 대부분 조금씩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을 때 이거 별거 아니라면은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약국에서 약을 사 넣어도 될까요?
사실 안약도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약국에서 충혈 제거제로 판매하는 약들은 보통 일시적인 충혈 효과는 있지만은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리바운드, 반동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작았던 혈관이 오히려 더 커지고 확장돼서 눈이 더 충혈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을 써도 가려움이 그대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일부는 그 스테로이드라는 그런 성분이 포함된 약이 있는데 그런 약들을 오래 놓다 보면은 더 큰 병인 백내장이나 또 안암이 오르는 녹내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찰 하에서 안약을 처방받아 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어머님들이 자꾸 해마다 반복되는 아이들의 알레르기를 보면서 답답하신 마음 때문에 몸에 좋다는 이것저것 면역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이는 부모님들을 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아직까지 특별히 이 알레르기 결막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원인 물질을 제거하고 먼지가 없는 곳에 살면 되겠지만은 실제 우리가 살면서 먼지가 없는 곳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집안에 카페트가 있으면은 카페트를 치우고 또 청소를 자주 하고요. 베개를 비롯한 침구를 깨끗이 빨아 자주 털어서 햇빛에 말리고 혹시 만약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운다면은 참 삼가시고요. 이런 일들을 해서 먼저 가능한 먼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식품을 먹는 것 자체가 지나치지 않는다면은 몸에 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입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음식을 지나치게 먹이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적 확실히 알려진 일부터 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을 때 연한 소금물로 눈을 씻어주면 좋을까요? 가끔 어르신들 중에서는 눈이 빨갛고 가렵다고 해서 실제 수돗물이나 또 식염수로 눈을 마구 헹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식염수는 약이 아닐 뿐더러 항균 작용이 실제 눈물에 있는데 그걸 다 씻어내기 때문에 눈에 좋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오염된 식염수를 쓰는 경우에는 균을 눈에 붓는 것과도 같죠. 때문에 눈이 빨갛고 가렵다고 해서 식염수나 수돗물로 눈을 씻는 것은 사실 좋을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고 듣고 느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몸이 10량이면은 눈이 9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눈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중한 눈 잘 관리해서 100세 시대 눈 건강하길 바라시며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의 안과의 신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